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교육자 강영천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프리 다이빙을 교육하시고 또 즐기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좀 참혹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하고 통화하는 분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프리 다이빙을 말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본인은 즐기고 있는데 제가 말릴 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의학적인 상식과 프리다이빙에 대한 경험과 또 스쿠버 다이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 프리다이빙을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프리다이버들에서 발생하는 뇌 손상에 대한 그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이거 비록 프리다이빙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강사분들, 트레이너분들 에게 이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프리다이버들이 그렇게 자주 프리다이빙을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직업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한다는 소위 말하는 그 해녀분들이 주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심도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선수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논문과 그 논문의 내용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프리다이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레크레이셔널 프리다이버에게는 꼭 이것이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주 작가 혹은 병원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니시하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쓸 때 관여했던 그 기관들이 지금 여기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는 다이버 얼러트 네트워크요. 미국 댄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durham,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 부천 세종병원에 있는 계시는 우리 이현종 박사님이 내년 6월에 여기 공부하러 갑니다. 심장 내과 하신다는 분이 잠수의학에 지금 꼽혀가지고 이 병원에 잠수의학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병원도 여기에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을 소개하는 어떤 기사를 따온 거고요. 이 논문의 어떤 내용을 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conclusion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평균 나이는 55세고요. 그 중에는 5살 많은 분 혹은 5살 어린 분 이래가지고 50에서 60살 된 적어도 20년 이상 일본에는 해녀를 아마라고 합니다. 아마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뇌의 자기 공명 검사, 이 MRI를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론인데, 이 아마 다이버 중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분 중에서도 이 아마 다이버로서 DCI, 감압 질환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명 중에 11명에서 뇌 손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수치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에서 오랫동안 숨참기 다이빙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해녀분들, 친구분들, 친척분들에게도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다이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한번 대충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프리다이빙을 하면 호흡을 못하죠. 그럼 내가 들이마신 많은 양의 공기로 그 뇌가 이제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숨을 쉬지 않으면 뇌든 다른 장기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숨 참기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해녀분들이 그렇죠. 이 매일 하고 하루 뭐 몇 시간씩 작업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분들은 뭐 3분, 4분, 뭐 어떤 분은 5분 이렇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계시는 분은 뭐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문제가 프리다이빙은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시합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숨 참는 것도 시합이 있고 시합입니까? 뭐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시합인가요?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는 프리다이빙 이거 지금 세계적인 국제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랫동안 깊게 들어가는 그것을 또 측정하는 그런 경기도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경기 이전에 몸풀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다이버 한 분이 이 대심도 프리다이빙 시합을 위해서 호텔에 묵으면서 그 전날 몸풀기 훈련을 했는데 그거 하고 몸에서 감압병 증상이 나타나서 챔버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레크레이셔널 프리다이버에서 감압병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프리다이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물론 교육받은 프리다이버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프리다이빙으로 하강을 했습니다. 참을만큼 참다가 올라가는데 숨이 가쁜데 옆에 스쿠버 다이버가 땡끔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아저씨 나 공기 좀 주세요 가서 공기 달라고 할 때 스쿠버 다이버가 그 프리다이버에게 공기를 만약에 준다면 그 다이버와 함께 수면에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서 그 다이버가 계속 숨을 쉬어서 들이마신 공기를 내뱉게 해줘야 됩니다. 많은 프리다이버들은 습관상 호흡을 한 다음에 혼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공기를 내뿜지 않고 숨을 참으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폐팽창 상해가 나고 이걸로 인한 사망사고는 막 거의 매년 여기저기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쿠버 다이버들은 절대로 프리다이버에게 물속에서 공기를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나눠준다면 끝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그분이 숨을 내쉬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서울 쪽에 무슨 굉장히 깊은 프리다이빙 풀이 있죠. 그 중간에 다이빙 풀 중간에 에어 포켓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프리다이버가 올라오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면 그 만약에 포켓이 5미터에 있다면 1.5바, 10미터에 있다면 2바의 공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마시고 또 그냥 올라오면 역시 폐팽창 상해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상의를 받았었고 이 풀에다가 전화를 해서 별로 환영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에어포켓 들어간 입구에는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서 호흡하고 나오면 안 된다고
프리다이버들에게 하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프리다이버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위험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크리에이션 정도로 하는, 너무 오래 숨 참기 하지 마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시합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숨을 오래 참는지, 누가 깊이 들어가는지, 이 시합을 할 때 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프리다이버의 뇌 손상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프리다이빙을 교육하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먹고 사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에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을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프리다이빙 하십시오. 그리고 다이버 분들은 절대로 프리다이버에게 공기를 나누어 주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